칼 융에 따르면 사람이 자신의 개인적 발전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외부 세계의 기대에서 잠시 벗어나야 합니다. 끊임없이 타인에게 다가가고 타인의 요구에 끊임없이 반응하는 것은 자신의 내면의 인도를 침묵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한 걸음 물러나면 자신과 타인이 당신을 보는 시선이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칼 융의 관점에서 때로는 눈에 띄지 않고 침묵하며 내면으로 향하는 것이 심리적, 영적으로 어떻게 그토록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1. 침묵의 힘. 인간의 마음이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는 세상에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신의 목소리를 잃습니다. 군중 속에서 살면서 외부의 소리가 너무 강해지면 내면의 목소리는 단순한 속삭임으로 변합니다. 칼 융에 따르면 진정한 자아에 도달하는 첫 번째 단계는 외부 소음에서 벗어나 자신의 내면 공간에서 침묵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침묵은 외부 세계와의 연결을 단절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내면 세계로 향하고 자신을 깊이 관찰할 수 있는 문을 여는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윤기, 내면의 여정이라고 묘사한 과정은 개인이 외부 자극으로부터 단절될 때만 시작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접근 가능하지 않을 때, 즉 항상 반응하고, 항상 준비하고, 항상 달리는 사람이 아닐 때, 마음속의 혼돈 또한 하나씩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는 당신 존재의 본질에 닿을 수 있게 해주는 단순함의 상태입니다. 침묵에는 또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침묵할 때 그들은 단순히 혼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메아리, 억압된 감정, 해결되지 않은 갈등 또한 침묵 속에서 메아리치기 때문입니다. 윤기 그림자라고 부르는 우리의 어두운 면은 이 침묵 속에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침묵을 위협이 아닌 변화의 영역으로 볼 수 있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만남이 치유의 시작입니다. 침묵 속에 머무를 수 있다는 것은 마음이 어지러움을 모아 하나의 초점으로 삼을 수 있게 해줍니다. 외부 세계의 기대에서 벗어난 사람은 자신의 존재를 재정의합니다. 그는 침묵의 심연 속에서 자신이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발견합니다. 현대사회는 접근성을 미덕으로 여깁니다. 항상 온라인에 접속해 있고 끊임없이 반응하고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접근성은 윤기 개성화라고 묘사하는 과정에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입니다. 사람은 끊임없이 타인의 요구에 반응하느라 바빠서 자신의 요구를 듣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침묵은 이러한 사슬을 끊습니다. 자신을 내던지는 것은 타인으로부터의 단절일 뿐만 아니라 정신적 의무, 자동적인 사고, 조건 반사로부터의 단절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단절은 자각을 낳고 이는 결국 내면의 온전함으로 이어집니다. 침묵의 힘은 외부 세계와의 분리가 아니라 내면 세계와의 연결입니다. 융의 철학에서 이는 사람이 자신과 다시 만나고 자신과 화해하고 자신이 될 용기를 얻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음 속에 길을 잃은 자는 침묵 속에서 스스로를 재건합니다. 그리고 침묵을 처벌이 아니라 영혼이 본질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축복으로 여길 때 사람은 더 이상 단순히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살기 시작합니다. 요슨티 자신의 경계 설정. 자신의 경계를 설정하는 것은 개인이 영적 성숙으로 나아가기 위한 기본 조건 중 하나입니다. 칼 융에 따르면 사람은 타인과 분리될 때 비로소 진정한 개인화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개인에게 기대되는 역할은 종종 접근 가능하고 도움이 되고 조화로우며 무반응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는 개인이 자신의 욕구, 감정, 자아를 억압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억압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내면의 긴장을 야기합니다. 이 시점에서 경계를 설정하는 것은 개인의 권리일 뿐만 아니라 영적 건강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내적 혁명이 됩니다. 자신의 경계를 설정하는 사람은 더 이상 외부 세계의 지침에 따라 형성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의 지침에 따라 행동하는 독립적인 개인입니다. 경계를 설정하는 것은 벽을 쌓는 것이 아닙니다. 융에 따르면 이 과정은 외부 세계를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 세계와의 관계를 의식적으로 구조화하는 행위입니다. 타인의 요구를 여과 없이 받아들이는 사람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타인의 욕구와 자신의 정체성을 동일시하게 됩니다. 모든 예 속에 숨겨진 아니오가 있고 모든 침묵 속에는
말하지 않은 분노가 커집니다. 경계를 설정하는 것은 이러한 내적 갈등을 해결하는 데 필수적인 단계입니다. 이는 자신과 타인 모두에게 솔직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정한 관계는 건강한 경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자신의 경계를 아는 사람은 타인의 경계를 존중하는 법을 배웁니다. 이렇게 하여 관계는 더욱 투명하고 정직하며 더욱 견고해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이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윤은 자기의 재구성을 개성화의 중심에 둡니다. 자아는 타인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자신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존재 방식은 경계를 통해서만 보호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접근 가능하지 않을 때, 즉 모든 요청에 예라고 말하지 않을 때, 사람들은 당신이 어디에서 끝나고 어디에서 시작되는지 배우기 시작합니다. 이는 당신과 그들과 맺는 관계를 더욱 건강하게 만듭니다. 한계 없이 주어지는 가치는 종종 무가치해지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접근 가능한 존재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평범해집니다. 스스로 경계를 설정하는 사람은 존중뿐만 아니라 자유까지 얻습니다. 자신의 경계를 정한다는 것은 책임감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자신의 삶의 주도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지 않고 자신이 경험하는 감정적 경험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융의 사고체계에서 개인은 자신의 내면의 진실에 충실할 때에만 온전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경계는 이러한 충실함을 지키는 수호자입니다. 무엇이 당신을 아프게 하는지, 무엇이 당신을 소모시키는지, 무엇이 당신에게 좋은지, 무엇이 당신을 성장시키는지, 이러한 것들을 발견하고 경계를 통해 자신만의 공간을 만드는 것은 오직 가능합니다. 경계가 없는 사람은 바람에 날리는 나무잎과 같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경계를 아는 사람은 뿌리가 땅에 깊이 박힌 나무와 같습니다. 폭풍이 몰아칠 때 휘어지지만 쓰러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신이 곁에 없을 때 당신은 침묵할 뿐만 아니라 자신만의 공간을 만들고 다른 사람들이 그 공간에 침범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 공간에 당신의 진실이 살아 숨 쉽니다. 윤기 말했듯이 진정한 자유는 다른 사람들의 기대가 아닌 당신의 필요에 따라 사는 것입니다. 자신의 경계를 정의하는 것이 이러한 자유를 향한 첫 번째이자 가장 강력한 단계입니다. 3. 가면의 붕괴. 사람은 사회에 존재하는 동안 일련의 사회적 역할을 떠맡게 되는데 이를 융의 심리학에서는 페르소나라고 합니다. 페르소나는 개인이 사회의 기대에 따라 만들어지고 받아들여지고 소속감을 얻기 위해 사용하는 사회적 가면입니다. 이 가면은 개인의 진정한 정체성을 숨기는 동시에 외부 세계와 조화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착용되는 가면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아를 대체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자신의 욕구, 욕망, 감정을 억누르고 타인에게 어떻게 인식되는지에만 관심을 갖게 됩니다. 이 시점에서 개인은 사회적 역할의 무게 아래 자신이 누구인지 잊고 자기 자신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접근 가능한 존재가 되는 것을 의무로 삼은 사람은 하루 종일 이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모든 전화에 응답하고 모든 초대를 거절하지 않으며 모든 기대에 부응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 가능한 상태는 자아를 보호하는 대신 점차 파괴하는 과정으로 변합니다. 윤게 따르면 진정한 치유는 이러한 가면의 붕괴에서 시작됩니다. 가면의 탈피는 종종 자발적인 선택이 아니라 영적인 필연성으로 일어납니다. 끊임없이 접근 가능한 존재에 지친 마음은 어느 순간 멈춰야 합니다. 이러한 멈춤은 내면의 대면으로 향하는 문을 열어줍니다. 사람이 물러나고 가시성에서 벗어나 접근 불가능해질 때 가면과 자아의 차이가 가시화됩니다. 더 이상 타인이 보고 싶어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느끼는 사람이 됩니다. 이 단계는 고통스럽습니다.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사회적 역할을 버리는 것은 정체성에 대한 수많은 환상이 파괴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이 새로운 상태를 이상하게 여기고 심지어 개인 스스로도 자신의 옛 가면을 찾기도 합니다. 그러나 윤게 따르면 이러한 위기는 또한 재탄생의 전조입니다. 낡은 인위적인 자아가 사라지면서 오랫동안 내면에 침묵했던 진정한 자아가 처음으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변화 과정에서 접근 불가능함은
단순히 물리적 거리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 정서적 단절을 의미합니다. 개인은 더 이상 모든 자극에 반응해야 한다고 느끼지 않고 모든 관계에서 역할을 맡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는 진정성 있는 상황에서만 존재합니다. 가면은 생각이 되고 침묵은 가치를 얻습니다. 왜냐하면 가면은 종종 소통뿐 아니라 진실까지도 억압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당신과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보여주는 모습과 관계를 맺습니다. 당신에게 다가갈 수 없을 때 이 모습의 타당성은 사라집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누구인지 다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어떤 사람들은 멀어지고 어떤 사람들은 당신에게 의문을 품기도 합니다. 하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더 이상 당신과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진실과 관계를 맺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격 있고 깊은 유대감이 형성되는 문턱이 됩니다. 융의 내면 여정에서 가면을 벗는 것은 자아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사람은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지 않고서는 자신이 누구인지 깨달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접근 불가능함은 방어가 아니라 정화입니다. 개인이 자신이 누구인지 깨달을 때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더욱 명확하게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외부 세계의 칭찬이 아닌 내면 세계에 침묵하는 인정을 추구하기 시작합니다. 이 새로운 접근 방식은 개인의 관계, 가치관, 그리고 삶의 방향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모든 것이 더 단순해지고 더 현실적이며 더디게 되지만 훨씬 더 의미 있게 됩니다. 더 이상 가면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아가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이티스의 무의식의 부상, 칼 융의 심리체계에서 가장 깊고 복잡하며 변혁적인 층 중 하나는 무의식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의식적인 측면을 통해서만 자신을 알게 됩니다. 논리로 결정을 내리고 관찰로 인식하고 기억하는 것과 동일시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영혼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고 억압되고 잊혀지거나 결코 알아차리지 못한 부분들이 무의식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외부 세계에 접근하고 외부 세계를 향해 살아가는 것은 개인을 이러한 심층부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타인의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끊임없이 집중하는 것은 자신의 내면적 현실을 억압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물러나 접근 불가능해질 때 정신적 소음은 줄어들고 가장 먼저 수면 위로 떠오르는 것은 무의식입니다. 이러한 부상은 어떤 의미에서 내면 세계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외부 세계와의 연결이 느슨해지면 내면의 상징, 그림자, 그리고 잊혀진 욕망들이 서서히 목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무의식의 부상은 종종 평화가 아닌 혼돈과 함께 찾아옵니다. 억압된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거부된 고통, 두려움, 왜곡된 욕망도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융의 그림자 개념이 여기서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림자는 개인이 자신에게 귀속시키지 않는 사회적 규범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하는 측면들의 총합입니다. 이 그림자는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한 숨겨짐입니다. 외부에 적응하면 내면의 어둠을 더 쉽게 부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물러나 침묵 속으로 가라앉으면 이 그림자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습니다. 무의식이 더욱 높이 상승함에 따라 개인은 과거에 마주하지 않았던 감정, 두려움, 욕망과 마주하게 됩니다. 이러한 대면은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진정한 변화는 이 단계 이후에 시작됩니다. 아름다움뿐 아니라 어둠까지도 자신에게 속한 모든 것을 소유할 수 있을 때 그는 통합을 시작합니다. 이 과정은 또한 창의성과 내면의 직관의 탄생을 촉발합니다. 무의식의 부상은 그림자의 출현뿐만 아니라 미지의 잠재력, 직관적 지혜, 그리고 창조적 힘의 출현이기도 합니다. 융에 따르면 무의식은 병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영감을 주기도 합니다. 원형, 꿈, 상징, 신화적 이미지들이 여기에 존재합니다. 당신이 외부 세계의 리듬에서 벗어날 때, 즉 당신이 외부 세계에 접근할 수 없을 때, 이러한 원형적 이미지들은 꿈, 내면의 목소리, 그리고 상징적 연상을 통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는 개인이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집단 무의식과도 연결되는 문턱입니다. 이제 개인은 자신의 경험뿐만 아니라 인류의 오랜 기억의 흔적까지 지니고 다니기 시작합니다. 이는 영적 성숙과 의미 탐구의 새로운 차원을 열어줍니다. 무의식의 고향은 자아 구성의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사람은 억압된 생각을 표면으로 끌어올리고
의식적인 관계를 맺지 않는 한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융의 말에 따르면 개성화 과정은 그림자에 맞서 의식적인 성격에 통합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통합은 외부 세계의 인정을 얻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 세계를 인식하고 수용함으로써 가능합니다. 닿을 수 없는 존재는 이 여정에 필요한 고요함과 깊이를 제공합니다. 끊임없이 외부 자극에 노출된 마음은 내면에서 들려오는 속삭임을 들을 시간을 찾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고독 속에서 외부 세계의 요구가 침묵할 때 내면의 진정한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때 사람은 자신이 무엇을 경험하고 있는지뿐만 아니라 왜 그것을 경험하고 있는지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또 타인의 태도는 변한다. 사회적 존재로서 사람은 자신의 눈뿐만 아니라 타인의 반응과 행동을 통해 자신을 정의한다. 윤기 말했듯이 자아의 일부는 개인의 내면 세계에서 형성되는 반면 다른 부분은 사회적 성찰을 통해 형성된다. 그러나 이러한 상호 성찰은 종종 개인의 내적 욕구보다는 타인의 기대에 따라 형성된다. 사람이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을수록 주변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더 많은 습관을 들이고 개인의 경계에 대한 관심을 덜 갖게 된다. 이러한 접근성은 당신에게가 아니라 주로 주변 사람들에게 안전지대를 만들어낸다. 그러나 어느 날 개인이 이러한 지속적인 접근성 상태를 버리고 물러나면 자신의 내면 세계뿐만 아니라 타인의 마음에도 지진 효과가 발생한다. 그 순간까지 자발적으로 받아들였던 입장이 갑자기 의문시되기 때문이다. 왜 그는 대답하지 않을까? 그는 변했을까? 그는 기분 나빠했을까? 그는 더 이상 우리에게 관심이 없는 걸까? 사실 이러한 질문들은 개인의 행동, 변화보다는 상대방의 통제력이 약화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접근성은 종종 무의식적인 힘의 균형의 일부입니다. 당신이 연락 가능한 상태일 때 다른 사람들은 언제, 얼마나, 어떻게 당신에게 접근해야 할지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측 가능성은 상대방을 편안하게 만들고 당신에게 무언가를 요청하기가 더 쉬워집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누군가가 경계를 정하고 연락 가능 시간을 제한하면 다른 사람들은 익숙한 일상을 잃습니다. 당신에 대한 통제력이 약해지고 이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실망을, 어떤 사람들에게는 분노를,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조용히 물러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연락이 닿지 않는 사람이 더 이상 같은 역할을 하지 않기 때문에 태도가 변합니다. 이는 항상 사랑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종종 편의성에 기반한 유대감을 더욱 굳건하게 만듭니다. 사람들은 당신과 맺어온 관계에 따라 스스로를 재정립합니다. 진정한 유대감이었을까요? 아니면 습관이었을까요? 이 과정에서 어떤 관계는 필연적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당신이 항상 연락 가능한 상태일 때 사람들은 당신을 항상 곁에 있는 사람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이는 일종의 투명성입니다. 당신은 곁에 있지만 눈에 띄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그렇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곁에 없을 때 사람들은 당신의 부재가 주는 진정한 무게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의 가치를 처음으로 깨닫고 어떤 사람들은 당신이 주는 혜택의 상실만을 느낍니다. 이러한 구분은 관계의 본질을 있는 그대로 드러냅니다. 융의 개성화 과정처럼 이는 또한 정화의 과정입니다. 당신을 진정으로 보는 사람들은 당신에게서 무언가를 얻기만 하는 사람들과 분리됩니다. 당신이 변했기에 태도도 변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당신을 자신 안에서뿐만 아니라 타인의 눈에도 다른 곳으로 인도합니다. 때때로 다가갈 수 없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당신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심어줍니다. 항상 다가갈 수 있는 사람은 종종 과소평가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물러나면 사람들은 당신 존재의 공허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순간 진정한 가치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깨달음이 항상 긍정적인 반응을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조종을 통해 당신을 되돌리려 하고 어떤 사람들은 당신의 변화를 자신의 단점과 연결시켜 방어적인 태도를 취합니다. 이러한 반응은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뿐만 아니라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도 드러냅니다. 융의 정신 역동적 접근에서 이는 개인이 타인의 투사를 제거하는 과정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타인의 마음속에 있는 나가 아닌 당신 자신에 의해 정의됩니다.
이는 해방감과 고립감을 동시에 느끼게 할 수 있지만 진정한 관계 형성은 이러한 분리 이후에 시작됩니다. 부익은 내면의 힘의 발견. 칼 융에 따르면 개인의 가장 큰 힘은 외부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서 마주하는 현실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나 현대인들은 끊임없이 정신적, 감정적, 에너지를 외부, 즉 타인의 기대, 요구, 그리고 관심으로 향하게 함으로써 이러한 내면의 힘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타인과 끊임없이 연결된다는 것은 일종의 내면 에너지 상실을 의미합니다. 끊임없이 타인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은 타인의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해야 할 책임을 지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신의 감정적 경계를 침식합니다. 그러나 타인과 소통할 수 없게 되면, 즉 침묵과 고독 속으로 물러나면 외부 세계의 소음은 줄어들고 내면의 깊은 곳으로 향하는 여정이 시작됩니다. 이 여정은 개인이 지금까지 무시했던 면들을 마주하고 홀로 있는 내면의 깨달음입니다. 내면의 힘의 씨앗 또한 바로 이러한 고독 속에서 꽃피웁니다. 타인과 소통할 수 없게 되면 외부의 인정, 관심 또는 지시에 대한 욕구가 점차 감소합니다. 이는 개인이 자신의 자존감을 외부 요인이 아닌 내면의 안정감에 기반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면의 힘은 단순히 육체적, 지구력이나 정신적 능력으로 측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내면의 힘은 자신의 감정을 감당하고 두려움에 맞서고 홀로 남겨졌을 때 무너지지 않고 자신의 존재를 이어갈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것이 바로 융기 개성화라고 부르는 과정입니다. 사회가 강요하는 가면을 벗고 그 안에 뿌리 내림으로써 진정한 자아를 찾는 것입니다. 이는 내향적인 발견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사람이 외부와의 연결을 제한하고 스스로에게 닿지 않기로 선택할 때마다 외부에서 흩어진 에너지를 거두어들이고 이 에너지를 자신 안에 모으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여 외부 조건과는 독립적으로 내면의 균형이 형성됩니다. 내면의 힘은 위기의 순간이나 외로움의 시기에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이러한 순간에는 지원체계가 박탈되어 스스로 생각하고 느끼고 결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닿을 수 없다는 것은 사실상 개인을 이러한 위기의 영역에 자발적으로 집어넣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발적인 물러남은 외부 세계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 세계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윤기 분석에서 자주 강조하듯이 사람은 자신의 어두운 면과 화해하고 내면의 힘을 인식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도달하기 어려운 사람은 외부의 요구로 인한 방해에서 벗어나 정신에너지를 더 깊은 생각, 창의적인 생산 또는 영적인 발견으로 쏟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평범한 삶을 넘어 자신만의 내면 구조를 확립할 수 있습니다. 이제 사람은 더 이상 외부 세계의 요구에 부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내면 세계의 안내자이자 감정의 관리자이며 삶의 길을 의식적으로 걷는 사람입니다. 진정한 내면의 힘은 중독에서 자유로운 의지력에서 비롯됩니다. 끊임없이 타인의 감사, 승인 또는 인도를 바라는 사람은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에서 멀어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목소리에 더 이상 접근할 수 없게 되면 이러한 외부의 연결 고리는 느슨해지고 스스로 결정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이는 또한 내면의 토대 위에 개인의 자신감을 확립합니다. 이제 자신의 직관과 가치관이 아닌 타인의 말이 중요해집니다. 융의 영적 발달 모델은 개인의 개별화가 사회적 정체성을 거쳐 집단 무의식을 거쳐 이루어진다고 설명합니다. 내면의 힘을 발견하는 것이 이 과정의 전환점입니다. 개인은 더 이상 단순히 사회의 일부가 아닙니다. 그는 스스로 자아를 구축하고 내면의 자원을 신뢰하며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이 힘은 외부에서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개인의 입장, 결정, 그리고 삶과의 연결에 반영됩니다.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은 이 힘이 외부에 반영된 첫 번째 신호입니다. 7. 영혼의 휴식. 현대인의 가장 큰 착각 중 하나는 끊임없이 활동하는 것이 발전의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칼 융에 따르면 영혼의 진정한 발전은 우리가 침묵하고 은둔하는 순간, 즉 잠시 멈춘 순간에서 시작됩니다. 항상 무언가에 몰두하고 모든 부름에 응답하고 모든 필요에 대비하는 사람은 점차 육체적 피로뿐 아니라 정신적 피로까지 겪게 됩니다. 이러한 피로는 깊고 조용히 진행됩니다. 왜냐하면 외부에서 보면 그 사람은 여전히 기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면적으로는 자신의 본질과 거리를 두었습니다. 도달할 수 없는 상태, 다시 말해 사람들, 흐름, 요구, 그리고 디지털 연결로부터 의식적으로 분리될 때 영혼은 이러한 보이지 않는 피로를 깨닫고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이 시점에서 혼자 있는 것은 의무가 아니라 영적인 필요입니다. 마음이 고요해지고 외부의 소리가 줄어들며 시간이 확장되는 이 공허함 속에서 영혼은 다시 자신의 자리를 찾습니다. 영혼의 휴식은 침묵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 요구의 압박에서 벗어나는 데에도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외로움은 종종 공허함, 버림받음, 실패와 동일시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융의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공허함은 사실 잠재력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외부와의 상호작용에서 벗어나면 영혼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부름에 귀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부름은 종종 특이하거나 억압되거나 미뤄졌던 측면들을 가리킵니다. 오랫동안 침묵해온 창의적인 면, 어린 시절의 꿈, 혹은 풀리지 않은 감정의 매듭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다가갈 수 없을 때 영혼은 이러한 것들을 드러낼 기회를 찾습니다. 이는 일종의 정화, 단순화, 그리고 재구조화입니다. 외부 세계가 당신을 정의하도록 내버려 두는 대신 당신 자신의 내면을 재정의할 기회입니다. 그리고 오직 평안한 영혼만이 진정한 잠재력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외부 세계에 주의를 기울이면 당신의 영적 에너지는 분산됩니다. 모든 전화, 모든 메시지, 모든 소셜미디어 상호작용은 당신의 마음을 파편화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집중하기 어려워지고 결정에 일관성이 없어집니다. 하지만 당신이 접근할 수 없을 때 이 에너지는 새어나가지 않고 내면에 축적되고 강화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축적은 영혼이 본래의 리듬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줍니다. 마음이 진정되면 영혼 또한 고유한 리듬으로 호흡하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에서 개인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아니라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습니다. 내면의 침묵은 영혼이 진정한 필요를 들을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줍니다. 어쩌면 그저 쉬는 것, 무언가를 생산하는 것 또는 과거와 화해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필요들은 외부에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아니라 내면에서 드러납니다. 영혼의 휴식은 이러한 내면의 조화, 즉 개인이 자신과 화해하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칼 융의 이론에서 영혼의 휴식은 실제로 재생 전의 어두운 시기로 여겨집니다. 이 시기는 외적인 발전이 멈추지만 내면에서는 큰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입니다. 자연에서 그 예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씨앗이 땅 속에서 조용히 기다리는 동안 표면에서는 아무런 움직임도 관찰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뿌리가 내리고 내면의 힘이 형성됩니다. 영혼은 침묵 속으로 물러날 때에도 같은 방식으로 재구성됩니다. 감정은 정화되고 생각은 맑아지며 관점은 깊어집니다. 이러한 변화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삶 관계 그리고 선택에 대한 관점을 통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영혼의 휴식은 일시적인 멈춤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내면으로 향하는 과정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경험하지 않고 흘러가는 삶은 표면에 머물러 있지만 이러한 휴식에 뒤따르는 행동은 훨씬 더 근본적이고 단호하며 진실합니다. 팔스 새로운 자아로 돌아오기. 접근 불가능함은 단순히 외부 세계와의 일시적인 단절이 아니라 내면의 재생 과정으로 한 걸음 내딛는 것을 의미합니다. 칼 융의 심리학 이론에서 이 과정은 개인화의 마지막이자 가장 강력한 단계에 해당합니다. 사람이 표면적인 성격, 즉 사회가 인정하고 타인이 인정하는 상태에서 점차 벗어날 때 내면 세계에서 변화가 시작되며 이 변화는 조용하지만 깊이 진행됩니다. 영혼이 휴식을 취하고 마음이 정화되고 무의식과 마주하게 되면 사람은 이제 자신에게 속하지 않는 모든 역할과 가면에서 자유로워집니다. 이 시점에서 나타나는 것이 새로운 자아입니다. 이 자아는 통찰력과 경험으로 형성되고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법을 배운 존재의 형태입니다. 접근 가능성을 제한하고 침묵 속으로 물러나 외로움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휴식을 취할 뿐만 아니라 변화된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새로운 자아는 타인의 반영에 의해 형성된 과거의 약점, 강박관념, 기대를 초월합니다. 이제 사람은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왜 원하는지 알게 됩니다. 그들은 원하지 않는 것을 두려움 없이 버릴 수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개인은 더 이상 타인의 눈에 되어야 할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영혼의 부름에 따라 있는 그대로의 사람이 됩니다. 융의 말에 따르면 이 자아는 자신의 그림자와 마주하고 의식적인 성격에 통합된 존재입니다. 따라서 침묵 속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자아는 더 현명하고 더 균형 잡히고 더 단호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더 이상 외부 세계의 혼돈 속에 휘둘리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의 진실에 의지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외부 상호작용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것은 방향을 결정하는 요인이 아니라 단지 외부 환경 속에서 존재하는 것의 자연스러운 연장일 뿐입니다. 내면 세계는 더 이상 외부를 형성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면의 구조가 외부 세계와 어떻게 관계를 맺을지 결정합니다. 새로운 자아는 개인이 자신과 맺는 관계뿐만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도 변화시킵니다. 이전에는 인정을 받기 위해 맺어졌던 관계들이 이제 의미와 진실성을 바탕으로 재편됩니다. 이전에는 얘라고 말해야 한다고 느꼈던 모든 것이 이제는 내면에서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고 경계는 더욱 건강하고 명확하게 그어질 수 있습니다. 더 이상 타인의 기대나 판단에 따라 자신의 존재를 정의하지 않고 내면의 근원에 따라 자존감을 확립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언뜻 보기에 주변 사람들에게 차가움이나 거리감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이는 영적 발달의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융에 따르면 개인의 완전한 통합은 타인과의 단절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강하고 진실하며 깊은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게 합니다. 새로운 자아는 더 이상 사회적 정체성뿐만 아니라 영적 정체성까지 지닙니다. 이러한 변화 과정에서 접근 불가능한 것은 방어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더 이상 모든 것을 따라가려 하거나 모든 사람에게 반응하려 하지 않습니다. 언제 멈춰야 하고 언제 내면으로 돌아가야 하는지 배웠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자각은 삶의 질을 더욱 깊게 합니다. 사람은 삶을 소모되는 경쟁이 아니라 느껴야 할 과정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정신적 혼란은 줄어들고 감정적 명료성은 높아집니다. 그리고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은 자신의 삶에 대한 완전한 책임을 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자유의 형태입니다. 융의 개인화 여정에서 사람은 결국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고 자신의 그림자와 화해하고 자신의 빛을 지닌 사람으로서 삶의 단계로 돌아갑니다. 도달할 수 없을 때 일어나는 이러한 변화는 도달했을 때 완전히 다른 존재로 드러납니다. 더 진실되고 더 평화롭고 더 온전해집니다. 이 영상에서는 칼 융의 관점에서 때때로 눈에 띄지 않고 침묵하며 내면으로 향하는 것이 심리적, 영적으로 변화를 가져오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더 많은 콘텐츠를 보시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하세요. 결제를 통해 저희를 지원하고 싶으시다면 가입 버튼을 사용하여 회원이 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